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패턴이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실 낼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매출 분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요? 첫 번째 장표는 주중과 주말,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에 대한 매출을 보여주고 있고요. 두 번째 장표에서는 시간대별 매출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간대가 가장 매출이 높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 장표에서는 성별이나 아니면 연령별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을 저희가 해석해서 한번 시나리오를 짜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표에서 보면요. 우선 금요일하고 토요일 날이 가장 매출이 높죠.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토요일이 가장 매출이 높잖아요. 이제 그 다음을 금요일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선수의 수를 확보하는 게 우선순위. 그리고 베스트 선수가 함께하면 좋겠죠? 당연히. 그리고 인터넷도 받쳐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재밌는 건, 일요일 날이 생각보다 여유가 있어요. 목요일하고 큰 차이가 없어. 지역에서의 어떤 매출 구조가. 그러면 뭐 월초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만큼 여유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월요일하고 화요일. 이게 화요일 날의 매출이 낮죠? 이럴 때는 당연히 선수의 수를 줄이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아니면 뭐, 정말 매출을 잘하는 베스트 선수를 이제 쉬게끔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아니면, 선수의 수가 많지 않다라고 하면 전체 휴무일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장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지금 요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이 케이스 같아요. 그래서 11시부터 2시 사이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이 약간 스타트점이고, 2시부터 5시까지가 매출의 정점, 그리고 이제 5시부터 9시 사이에서 점점 매출이 내려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죠. 사실 서서히 올라가서 서서히 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볼 수 있어서, 제 입장에서는 뭐, 꽤 예쁜 구조라고 보기는 합니다. 이런 케이스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막, 이제, 초반러쉬를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워밍업이 좀 필요하니까, 음, 천천히 올라가서 정점 찍고 이제 천천히 내려가는 그런 구조가 안정적이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가장 바쁜 시간대, 매출 높은 시간대, 그때를 기준으로 인턴들의 휴게 시간을 저희가 배정을 하게 되면 1시부터 2시 사이가 여유가 있다 보니 그때쯤 휴게 시간을 한번 태우고, 그리고 5시부터 9시 사이에 그때 한번 휴게 시간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고요. 여기에서 이제 휴게 시간은 마지막 타이밍에는 사실 안 예쁘잖아. 마감 청소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면서 인터넷 휴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장표를 해석할 때, 좀 지저분하긴 한데, 여기서 핵심은 그런 거야. 20대보다는 3, 4, 50대가 매출이 높다. 특히 40대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건 다시 말해, 안정적인 소득을 가진 자들이 이 도시에 많다. 그리고 30대와 50대 비율도 높아. 60대도 나쁘지 않아. 이건 뭐야? 자산 보유율도, 자산 보유율도 있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잖아. 그쵸?
이런 사람들은 장점이 뭐야? 안정적인 방문 주기를 가지고 있죠. 20대처럼 돈이 많지 않다 보니까 방문에 대한 패턴이 어지럽거나 뭐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텀이 길 때도 있고 짧을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안정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 패턴이 있는 사람들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니까 매출을 하는 데는 이상적이죠. VIP 또는 이게 좀 제방 고객의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상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케이스들은 주변에 이제 아파트들도 많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권에서는 가성비가 높은 선불권에 대한 상품들도 꽤 예쁘게 팔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고, 소득이 안정화되어 있고,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는, 자기 자신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당일 예약률도 높을 수 있어요. 자기가 필요할 때 예약을 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네이버 예약으로 잡혀져 있는 그 케이스 외에도 예약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고객 수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서는 상품에 대한 가격이 이게 평균값보다 너무 높게 되면은 당연히 고객 수는 적을 거고 지역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한다라고 하면 꽤 많은 고객이 올 수 있는 그런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30대에서 50대. 다시 말해, 20대보다 미용실에 대한 또는 헤어 디자인에 대한 많은 경험을 한 사람들이 타겟군이다 보니까 이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들을 위한 마케팅 전략에서 우선순위가 돼야 될 거는 이들이 좋아할 수 있는 시술 상품군이 다양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쉽게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격 설정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만들어진 후에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면 이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살롱이라든가 디자이너를 선택을 하잖아. 그러면 그들 입장에서 경험했던 불편함은 무엇이고 그들이 갖고 싶거나 또는 필요하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시술 과정이나 아니면 우리의 태도나 아니면 디자인의 요소나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우리가 많이 드러낼 수 있느냐, 많이 상세 정보로 표현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유입률이 달라질 수 있다. 유입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뭐 저도 이 나이대고 안정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편이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디자인에 대한 것들보다도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불편함들을 개선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을 것 같거든. 그 개선할 수 있는 케이스를 찾을 때는 인스타그램보단 네이버에서 리뷰라든가 블로그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어 하는 내용들이 있는지를 확인할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런 케이스는, 인스타그램보다는 아마 네이버의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다고 인스타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네이버의 활용도를 높게 했었을 때, 훨씬 더 운영이 수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